영상 편집, 영상 자서전 만들기, 파워 디렉터 활용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사진을 PC로 옮기는 방법과 PC에 옮긴 영상을 파워 디렉터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렌즈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PC에 가져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을 열어 사진 탭에 들어있는 여러 사진 중에서 영상 자서전에 사용할 사진을 골라 앨범 탭의 영상 자서전 폴더에 옮겨 넣습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과 PC를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한 다음에 PC의 파일 탐색기 앱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자서전 폴더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내 스마트폰 속의 내장 메모리를 클릭을 하고 DCIM이라는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앨범이라는 탭에 만들어진 폴더들이 따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영상 자서전이라는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를 복사를 해서 바탕 화면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탕 화면의 폴더와 폴더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 모두 PC의 바탕 화면에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파워 디렉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탕 화면에 있는 영상 자서전 폴더의 사진을 가지고 영상 자서전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시켜 줍니다. 타임라인 비디오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먼저 사용할 영상에 사용할 파일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부르기 위해서는 미디어 룸에 있는 미디어 가져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가 있고 폴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파일 가져오기는 우리가 사용할 동영상 파일이나 사진 파일 또는 음악 파일을 하나씩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고, 폴더 가져오기는 폴더를 통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탕 화면에 있는 폴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 화면에 있는 영상 자서전 폴더를 가져오기 위해 바탕 화면에 들어가면 영상 자서전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폴더는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견본으로 간략하게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장년 시절로 이렇게 사진을 구분해서 폴더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폴더들을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는데 저는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간략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만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진을 타임라인에 배치하기 전에 타이틀 룸에서 시작 타이틀을 선택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합할 것 같아 이것을 끄집어다가 타임라인의 비디오 트랙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여 여기다가 직접 문자를 바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우리는 나의 영상 자서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나의 영상 자서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문자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과 단락에서 글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설치된 글꼴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글꼴 중에서 에스코어 드림 8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키는데 이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빨간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은 그 중심점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중심점에다가 이렇게 잘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도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고 끝나는 부분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시간 간격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것이 타임라인 시간 표시줄인데 우리가 조금 편집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표시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와 같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려서 편집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기본 시간이 5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초 동안 이렇게 처음에 시작 타이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은 도입하는 부분을 이렇게 트랙에 갖다 놓고 다음에 영상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할 사진을 골라서 그러다가 타임라인 트랙에 배치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끌어다가 배치시켜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의 길이는 기본 길이가 5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을 적절하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나타나면 드래그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이와 같은 타이틀 룸에서 자막을 선택하는데 이 자막은 가장 기본 자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한 트랙에 삽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면 다른 부분보다가 선택된 트랙은 짙은 검은색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임라인에 있는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것을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배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현재 타이틀은 비디오 트랙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게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이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곳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편집창에 들어갑니다. 이곳의 편집창에서 50년대 삼척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만들어 놓은 문자 유형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글꼴을 선택하시는데 저는 배달의 민족 이 글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에 글꼴을 클릭해야 내용 전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의 색깔을 선택을 하시는 것은 이의 색을 선택하는 색상 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흰색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그대로 두고 글자의 크기를 36포인트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끌어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끌다 보면 발간선이 보이는데 이 발간선은 중심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테두리 색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테두리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테두리 색깔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파란색의 테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에 그림자를 넣고 싶으면 그림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때 글자의 테두리의 선도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하실 수 있고 글자도 불투명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림자가 진하거나 옅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 거리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므로 적절하게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드롭이 있습니다. 백드롭은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뒷배경이 이렇게 색깔이 잘 보이게끔 배경색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경색을 저는 노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배경색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파란색을 배경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는데 테두리를 파란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색깔이 겹칠게 되므로 테두리 색깔을 다른 검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의 백드롭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백드롭의 폭이나 높이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발을 이용해서 백드롭의 너비와 높이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율 유지의 체크를 해제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높이나 폭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서리 유형도 둥근 모양과 사각형 모양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여기에 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반사나 3D 설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인 애니메이션은 시작하는 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즉, 문자가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설치했던 이 백드롭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봐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도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웃 애니메이션은 끝나는 부분입니다. 끝나는 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데 페이드 아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백드롭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나는 부분의 애니메이션의 시작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나 아니면 플레이 재생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가 나타났다가 다시 서서히 없어지는 흐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넣은 부분이 변화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갑자기 사진이 바뀌면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다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환 효과를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환 효과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효과인
거울이라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클릭,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앞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다가 줬는데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하는데 앞부분에만, 즉 A 영상 부분에만 오버레이를 하고 B 영상 부분은 오버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둘 다 같이 그 사이에다가 오버레이를 시키려고 한다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버레이 되는 시간도 우리가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2초를 그냥 두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클립에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되므로 이번만 적용을 하시려면 그냥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미디어 룸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전에 나왔던 미디어 룸에 미리 보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년 시절의 폴더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좀 늘리고 나서 다시 이 사진에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자막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 사진의 윗 트랙에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붙여넣기와 덮어쓰기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고 문자를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50년대 삼척 여기 들어가서 1956년 6월 15일 탄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역시 이것도 글자의 색깔을 이번에는 약간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글씨가 좀 크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6포인트 아래로 선택하려면 다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가운데다가 역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삼척에서 탄생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다가 갖다 두고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그대로 두고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할 때 인 애니메이션을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클릭해서 페이드 효과로 천천히 이렇게 진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시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서서히 진해졌다가 서서히 흐려지게 되는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진과 사진 사이는 효과를 줘도 되고 아니면 효과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효과를 주려고 하면 앞에 사진을 클릭하고 마우스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파란색 선을 찾아 이 선을 클릭을 하여 이렇게 키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서 줄여주면 서서히 흐려지게 되는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흐려지고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드 아웃으로 줬으니까 이것은 페이드 인 효과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는 검은 부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타임라인의 트랙에서 하나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서로 겹치면 서서히 흐려지면서 서서히 밝아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고 화면 전환이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 이런 효과를 줬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해서 사용된 사진은 이렇게 연두색의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 사진을 불러서 아래쪽에 다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진도 크기를 조금 늘려줄 수 있습니다. 늘려주고 나서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 문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성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의 자막으로 전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갑자기 한쪽 수족을 못 쓰는 큰 병에 걸림.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도 이 글자의 글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이번에는 이 글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꼴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고 저작권이 없는 그런 글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의 색깔도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갑자기 사진이 바뀌면서 전환되는 것에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앞에 영상을 페이드 아웃 시키고 뒤에 영상을 페이드 인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서서히 바뀌면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면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사진을 불러다가 여기에 다시 배치를 시키고요. 이렇게 길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불러다 배치한 사진 클립들이 길이를 보면 전부 5초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 클립의 길이를 일일이 길게 늘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바꿔서 배치해 주기 위해서 편집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 메뉴에 보시면 사용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 탭이 있고 편집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편집 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집 탭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라인 트랙 순서 반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영상 제작 프로그램들은 위에 있는 트랙이 아래 트랙을 가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파워 디렉터는 아래쪽에 있는 영상이 위에 트랙에 있는 영상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조금 달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그 트랙 순서가 바뀌게 되어 트랙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수이 아니라 거꾸로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반전을 시켜주면 위에 트랙에 있는 내용이 아래 트랙을 덮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프로그램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미지 파일의 길이를 5초라고 했는데 5초가 화면 전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저는 10초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앞으로 끌어서 배치할 모든 사진 클립들이 자동으로 10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러온 이런 영상은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불러다 배치할 그런 영상 클립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10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시고 다시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줄여주고 배치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서 타임라인을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을 늘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타임라인 조절을 이렇게 길게 하면 편집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 영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편집 작업을 할 때 세밀하게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늘리거나 줄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편집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조절을 하실 때에는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살펴보면 이것도 사진이고 이것도 사진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자막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그 자막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 자막을 또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을 보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불러와 푸닥거리를 하였다고 이런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적어 넣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영상도 우리가 페이드인과 아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여 이 점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바로 키프레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키프레임을 지정하고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고요. 아래 영상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줄여주시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서서히 어두워지고 서서히 밝게 되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다시 또 영상을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이 자막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전환 효과가 있는 것만큼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요. 역시 자막 영상과 영상 사이는 페이드 효과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줄이고 여기에 정확히 맞추어 배치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 헤드를 맞추고 자리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역시 여기도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무당이 시루떡을 해서 새 발자국이 찍히면 살아날 것이고 라고 입력하고 내용을 두 줄로 만들기 위해서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전체를 바꾸려면 테두리를 선택하고 글꼴을 바꿔줘야 합니다. 아니면 블록을 잡아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글자의 크기도 포인트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골이 새겨지면 죽는다고 하였음.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한 줄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글자의 색깔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주시거나 테두리를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의 색깔을 지정해줘야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글씨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 집 사진 클립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 배치를 하고 역시 이것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클릭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역시 아래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역시 페이드 효과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은 줄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여기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선택해서 이 위치에 갖다 두고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전체를 지우고 이것도 두 줄로 하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효과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색깔을 여기서는 이런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확인, 그리고 테두리나 글꼴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하는 이것을 백드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백드롭을 쓰시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이 세 번째까지 다 썼기 때문에 네 번째 트랙은 보이지 않아서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자,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 트랙을 각각 하나씩 더 추가하도록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오디오 트랙은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오디오 트랙은 추가하지 않기 위해 추가할 트랙 수에다 0으로 적어주고 비디오 트랙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트랙 위치를 3번 트랙 위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3번 트랙 위에 이 비디오 트랙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트랙을 추가했는데요. 비디오 트랙을 추가한 이유는 이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 배경을 이렇게 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컬러 보드를 선택합니다. 컬러 보드를 선택하고 배경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글자의 색깔을 미디어에서 보면 글자의 색깔은 이런 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경은 우리가 잘 맞춰서 파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보드에서 파란색의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비디오 트랙에다 가져다 둡니다. 가져와서 시작하는 부분과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이제 배경으로 남게 되고요. 이 크기를 조절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배경 트랙이 위쪽에 있고 위가 아래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트랙이 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배경 트랙이 아래쪽으로 가야 하고 글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주고 이 배경 트랙을 끌어서 다시 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이 배경 트랙 위에 글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배경 트랙에서 배경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배경 이게 바뀌면 안 되죠. 자, 배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조절을 하여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씨가 가운데 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오고 배경을 선택하시고 이 가운데 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투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배경에서 투명도 조절은 이 불투명도를 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약 50% 정도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 크기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자서전 만들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